안녕하십니까. 데이터미네이터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보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고병환 교수님의 지도하에 데이터를 활용한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미네이터 팀은 다양한 배경의 학부생들로 구성되었고 일상 속에서 뇌 질환의 조기 진단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운동장애를 동반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의 주제로 파킨슨병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들 수 있으며 2018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소모되는 비용은 약 8조 원에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파킨슨병은 그 특성상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52%에 육박하는 환자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킨슨병을 의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의 인지장애와는 다르게 파킨슨병의 운동장애는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월별로 진행한 활동 내역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했던 초기 당면 과제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수많은 연락 끝에 저희는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PPMI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데이터셋은 크게 4가지 종류로 각각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례에 걸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증상들일지라도 파킨슨병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들의 보행을 분석한 아름스윙 데이터셋입니다. 각 데이터는 정상 혹은 파킨슨 확진 둘 중 하나의 레이블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이 무의미한 컬럼의 제거, 결측치 및 이상치의 처리, 코릴레이션 체크, 수치 표준화 등의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과제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었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뒤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다 폭넓은 비교를 위해 데이터셋을 결측치가 제거된 경우와 중간값으로 대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KNN, RBF 커널을 적용한 소프트 벡터 머신, 마지막으로 XGBoost 알고리즘까지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성능 및 예측력 비교를 위해 mean accuracy와 AUC 스코어 두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AUC에 있어서는 결측치를 중간값으로 대체해준 경우가 단순히 제거해준 경우에 비해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예측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류값을 보정한 AUC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정확도는 2차적인 참고로만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름스윙 데이터셋에서는 XGBoost가 최적의 알고리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Gini Importance 수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Feature Importance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설문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중간보고 때 소개드린 데이터셋 중 일정 개체수 이상의 환자 표본과 데이터셋의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6개 데이터셋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된 데이터셋의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체수가 적은 2가지 레이블을 제거하였고 업샘플링을 적용하여 각 클래스별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1, 2, 3번 레이블은 각각 정상, 의심, 확진을 뜻합니다. 4번 그리고 5번은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상당한 개체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델링에는 포함하되 결과 해석에서만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각각 비교해 본 뒤에 이들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최상위권의 성능을 보인 3가지 모델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가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중 클래스 분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한 AUC 스코어의 계산 및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와 더불어 의심 또는 확진 환자를 정상으로 예측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하나의 오류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해당 모델이 정상인을 확진자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확진자를 정상인으로 예측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인 오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최적의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성능을 보인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피처 임포텐스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이스 트러블 증상에 관한 보이스 데이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파킨슨 환자는 흔히 발음장애, 음성 정확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발음과 관계된 근육의 약화, 움직임 둔화 등이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총 188명의 정상 환자군 대조 실험을 통해 증상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대표 변수들을 측정하는 다양한 수치를 활용하여 환자들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도가 낮은 피처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임포턴스가 0이 나오는 컬럼을 제거해준 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종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많은 피처 값에 강점을 지니는 앙상블 기법의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진폭의 증감을 계산한 TQWT, MFCC log 에너지가 높은 중요치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떨림 증상을 위한 드로잉 데이터입니다. 손떨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며 실제 파킨슨병의 진단 및 재활치료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는 증상입니다. 저희는 재활치료 및 진단검사에 빈번히 사용되는 스파이럴 웨이브 드로잉 테스트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가 이미지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미지 리사이즈 및 이미지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텐솔 값으로 전환해주는 트랜스폼 등의 기본 과정에 더해 다양한 패턴을 회전하여 뒤집는 랜덤 호리존털 플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에 웨이트를 가중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전처리를 고려해 보았으나 흑백의 이미지로 그림의 떨림을 분석하는 현 모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이미지의 전처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레이어를 지닌 모델들과 여러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들을 활용해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였습니다. 22개의 레이어에 여러 크기의 레이어를 활용하여 많은 특성을 모두 고려해주는 인셉션 모델 기반의 구글넷, 19개의 레이어의 높은 연산 속도와 비교적 웨이트에 덜 의존적인 VGG19, 50개의 많은 레이어의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는 ResNet50 등 다양한 특성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 그림이라는 간단한 형태의 이미지에 적합한 적정 레이어를 지니며 가중치의 의존도를 높여준 구글넷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타났습니다. F4 값이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정 범위 안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F4의 중요도가 그리 높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닝 레이트가 0.001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한 길이와 연산 속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증상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스스로 측정, 감지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환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통해 의심 증상을 측정하고 자가 진단을 한 이후 병원에 방문해 정밀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증상 진단 알고리즘을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고령층인 파킨슨병 환자 유저, 증상 진단 어플, 그리고 정밀 검사를 수행하게 될 병원까지 전부 고려한 비즈니스 플로우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나마 UI를 구현하여 증상에 따른 파킨슨병의 의심 정도가 신호등으로 나타나 고령층도 쉽게 증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측정 결과에 따라 각 증상별 신호등과 종합상태 표시 등이 건강 상태를 알려주며 정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록색으로, 파킨슨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의심 증상 발현 시에 편의를 위하여 정밀 검사가 가능한 병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병원 진료 시 환자의 건강 상태가 누적된 데이터를 열람하고 진료 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치료에 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의 파킨슨병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자 하였고 성공적으로 환자의 레이블 값을 분류하여 이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파킨슨병 조기 진단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그리고 치료의 보편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자평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미네이터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